자, 업무방해죄입니다. 자, 업무방해죄는 명예훼손죄와 더불어서 거의 매년마다 출제가 되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조문 봅니다. 자, 313조의 방법 그랬습니다. 자, 313조의 방법은 허위사실 유포와 위계였죠. 그리고 위력입니다. 자, 행위태양이 세 가지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자,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이 방해,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이잖아요. 그래서 방해라는 결과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방해할 우려만 있어도 기수가 됩니다. 자, 우려만 있어도 기수가 되는 범죄, 우리가 이것을 추상적 위헌범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미수가 없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업무라는 개념과 우리 맨 앞에서 배웠던 업무상 과실범에서 이 업무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좀 볼게요. 자, 같은 점을 읽어보시고 자, 다른 점에서 이 업무의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자, 업무상 과실범 같은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관련된 업무에 국한하지만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는 그런 제한이 일체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오락 목적의 업무인데 업무상 과실은 오락 목적의 업무도 포함시켰잖아요. 근데 업무방해죄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음을 요하냐? 그 보호라는 것이 형법상 보호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상 보호 가치 있는 업무여야 한다는 것이고 공무를 포함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공무가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자, 요 두 가지를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쭉 내려와서 객체를 봅니다. 객체는 업무죠. 업무. 자, 그 밑에 업무 나와 있습니다. 업무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정신적 사무도 포함된다. 그냥 눈탱하면 됩니다. 자, 보수 목적, 영리 목적 등을 불문하고 자, CF 돼 있는데 자, 일회적 사무는 여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 뒤에 판에 나올 겁니다. 밑줄 그으시고 X. 오락 목적 방금 읽었죠? 밑줄 그으시고 X. 형법상 보호가치 없는 업무 제외됩니다. X. 자, 됐습니다. 자, 밑에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1번 체크하시고 2번 체크하시고 형법상입니다. 따라서 밑에 민법상 행정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상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형법상 보호가치만 있는 것이면 된다는 것이죠. 밑에 예를 보시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 무효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행정청 허가 없는 목욕탕 업도 보호가치가 형법상으로 보호가치가 있다면 그것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것이죠. 포장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허가를 할지라도 평온공연하게 포장마차 영업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깽판 부리면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밑에 한자 읽을 줄 아시죠? 공무입니다. 밑줄 그으시고 X.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 업무에서 공무는 빠진다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공무가 빠진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눈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판례 보시면 자, 업무 나와 있습니다. 주 동그라미 치시고 부수 동그라미 치시고 둘 다 업무로 볼 수 있고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습니다. 자, 임대인이 구청장의 조경공사 촉구 지시에 따라 임대 건물 앞에서 조경공사를 했는데 이 조경공사가 일회적이었다는 거죠. 자, 일회적 세무 쳐보세요. 일회적 사무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깽판 부렸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원칙입니다. 일회적 사무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일회적 사무를 할지라도 자, 여기서 일회적 동그라미 쳐보세요. 일회적 사무를 할지라도 자, 옆에 계속성이 있다면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행하여져 왔다면 또 본래의 업무 수행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일회적이라 할지라도 업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밑에 꺽쇠 2번, 꺽쇠 3번입니다. 자, 꺽쇠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업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사례가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한다 그러죠. 왜요?
여기 확장한단 말이에요. 확장하거나 축소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업장을 좀 더 확장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의 경영상의 계획의 일환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적어도 한 달이다.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단 말입니다. 뭘 할 때? 사업장 이전할 때 그때 이것을 깽판 부리면 이사가는 사업장 이전하는 행위를 깽판 부리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달 이상의 사업장 이전이 필요한 회사는 어떤 회사일 것 같아요? 대기업이지, 대기업. 중소기업이라든지 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비록 사업장 이전이 일회적이라 할지라도 깽판 부리면 죄가 된다. 그 뜻이죠. 저 비교되는 판례에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 이전 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는 되지만 작은 회사는 안 됩니다. 비교되는 판례 뒤에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 됐고 여기까지 색깔 칠해 볼게요. 이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같은 색깔로 일회적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 소요된다 에다 색깔 칠해 볼게요. 여기까지. 이 정도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기 때문에 깽판 부리면 죄가 된다는 그 뜻이고요. 안 되는 것 여기다가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 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여야지만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됐고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 상태에서 쭉 영업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평온하게. 그렇죠? 아무 탈 없이 장사를 계속 쭉 해왔다는 거죠. 자, 그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밑에 보시면 약간의 업무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반사회성까지 뛰면 안 돼요. 반사회성을 뛰게 되면 그것은 보호가치가 없는 겁니다. 반사회성까지만 나아가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의 절차상에 약간의 하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보호가치 대상이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꺽쇠 1번, 꺽쇠 2번 많이 나오는 판례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호가치, 반사회성까지 뛰지 않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사회성을 뛰는 것이 어떤 업무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성매매업소 방해 사건입니다. 꺽쇠 1번 보시면 똑같이 보호가치가 있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따라서 위법의 정도가 중해서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띈다면 그렇죠? 반사회성 미칠 것이고 X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을은 수원역 인근 사창가 골목에서 윤락녀를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왔다. 그랬습니다. 자, 폭력조직 간부인 갑이 조직원들과 공모해서 을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친다. 차량으로 그렇죠? 차량으로 병풍을 치니까 고객들이 그 성매매업소를 출입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매매업소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조폭들은 이렇게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았겠나요? 삥 뜯으려고 그렇죠? 뭐 매월마다 뭐 상납금을 받잖아요. 근데 이 업주가 거기에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이 조폭들이 이렇게 장사를 못하게 방해했던 것이죠. 근데 그 업주는 이 조폭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던 사건인데 형법상의 업무방해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병풍을 치든지 뱀을 풀어놓든지 그랬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되지 않습니다. 자, 밑에 꺽쇠 2번을 보시게 되면 역시 형법 성매매 알선 이런 거 보호가치 없습니다. X. 성매매업소 역시 미칠 것이고 X. 죄가 되지 않는다. 색깔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색깔 칠하시면 돼요. 이렇게 색깔 칠하시면 보기도 좋아요. 자, 이렇게 색깔을 칠하는 이유가 막판에 정리할 때 이렇게 색깔 칠해놓으면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별도로 요약집 있다는 거 보지 마시고 요즘 요약집 보아서 문제 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뭐 아주 옛날 시험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요즘 그렇게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요약집 같은 경우 별로 권장하지도 않고 보지 마시고 기본서 이렇게 색깔 표시 해놓고 그러면 두꺼운 책도 빨리빨리 볼 수 있습니다. 막판 정리하기에는 기본서만큼 좋은 책이 없죠. 자, 밑에 경찰청 사건 보죠.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업무방해죄 업무에는 공무가 포함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꺽쇠 1번의 마지막 줄을 보시게 되면 공무를 방해했다. 그렇죠? 공무를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죄 업무가 되지를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갑은 충남지방경찰청 1층 민원실에서 공무죠. 공무. 자,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 관련 업무를 방해했는데 업무방해죄 될 수 있을까? 공무라 했잖아요. 공무니까 결국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답부터 체크해 볼게요. 경찰청 민원실이니까 공무잖아요. X란 말, X. 그럼 이것이 왜 공직방해로 가지 않고 업무방해죄로 왔는데 그럼 업무방해죄에서도 또 왜 안 되느냐와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저 뒤에 가면 공무집행방해죄를 따라 보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행위태양이 세 가지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폭행, 협박, 그리고 위계잖아요. 그쵸? 폭행, 협박하고 위계가 행위태양 세 가지고 업무방해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그랬잖아요. 그쵸? 여기 행위태양 세 가지, 공직방 행위태양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자, 올라갑니다.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것은 어디에 속할까요? 일단은 업무방해죄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업무방해죄는 안 될 거예요. 그쵸? 그럼 공직방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검찰이 업무방해죄를 기소할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를 기소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이 무죄잖아요. 공직방이 아니고. 검사가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분명 공직방은 행위태양이 폭행, 협박, 위계인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것이 행패를 부린 것이 폭행인가요? 지금 뭐 누구 때렸나요? 뭐 협박인가요? 그 정도까지 나가지 않았다는 거야. 그 정도까지는. 위계는 더더욱 아니겠고요. 그래서 검사는 공직방으로 애당초 처음부터 기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공직방어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했었다고 하는 것인데 뭐로? 위력으로 보아서 폭행 협박까지는 아니지만 위력으로 보아서 여기 해당한다고 해가지고 행패를 부린 것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는 공직방의 객체는 되지만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되지 않는다. 여기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무죄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력은 요건이 아니다. 그렇죠? 뭐밖에 없어요? 폭행 협박밖에 없잖아요. 폭행 협박 위계밖에 없잖아요. 위력은 아니다. 근데 이것이 위력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위력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하지만 업무방해죄는 업무에는 공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위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죄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고 결국은 답만 외우면 됩니다. 결국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깊이 있게 안 들어도 됩니다. 많이 출제가 됐던 판례이기도 하죠. 자, 됐고요. 역시 또 색깔 칠하면 되겠죠. 이렇게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OX 판례 업무라고 보았던 판례를 봅니다. 자, 일단 업무방해죄 업무는 타인 업무죠. 타인 업무. 그렇죠? 타인 업무고 여기서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그래서 법인도 포함되고 법인격 단체 포함된다는 것, 이 지문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 직원 채용 권한을 행사했을 때 이것이 이 지방공사 사장의 업무를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판례가 업무가 된다는 것이죠. 봐봐요. 여기 지금 업무가 된다,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업무는 된다고요. 근데 업무 방해죄는 되냐? 그것은 행위태양을 봐야 돼. 뒤에 나옵니다. 행위태양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 직원 채용공사 행사할 때 이 사람이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개입. 뭐 지시를 내리거나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이 업무 방해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별 문제란 말입니다. 그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 직원 채용 권한을 행사한 것은 업무가 되냐? 업무가 된다는 거야. 일단 업무가 된다는 거야. 그렇게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봐두시면 되고,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뒤에서 따라 봅니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위임된 업무도 업무죠. 그 다음에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회장의 의사진행 업무, 이것도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이것도 일회성을 띠죠. 일회성을 띠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중회장의 의사진행 업무는 종중정기총회라고 했는데, 종중정기총회가 몇 번 열려요? 아시는 분? 1년에 한 번 열려요. 한 번 열린다고요. 우리 국회에도 정기국회가 1년에 한 번 열리잖아요. 9월 1일인가 그때, 그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그러니까 종중도 정기총회를 1년에 한 번 여는데, 1년에 한 번이면 10년이면 몇 번이야? 10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회성을 띈다 하더라도 매년마다 한 번씩 계속 쌓이면 그것도 업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중회장의 의사진행 업무를 깽판 부리면 이것도 업무방해죄가 된다. 그 뜻이죠. 자, 경비원입니다. 상사의 명에 따라 직장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일회성을 띈다 할지라도 이것도 업무가 될 수 있다. 이걸 깽판 부리면, 즉 상사의 명에 의해서 경비원이 어떤 일처리를 하는데 그 경비원의 일처리를 깽판 부리면,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된다. 그 뜻이죠. 뭐 상사의 명이라는 것이 수시로 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뭐가 된다? 업무방해죄가 된다. 그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일회적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될 수 있다는 판례, 출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조업이 끝났습니다. 조업이 끝났다고 해서 업무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공장 정문을 개폐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비원 아저씨, 그쵸? 그 개폐 업무를 깽판 부리면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이죠. 대학원 입학 전형 업무,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되죠. 다음 설명의 개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부터 뭐냐면 우리 앞에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이면 되고, 행정상, 민법상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무방하다 그랬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8번부터는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할지라도, 밑에 선임의 무효 사유가 있다 손치더라도, 밑에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전차, 즉 세를 한 번 더 놨다는 겁니다. 했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 페이지도 허가 없이 폐석을 운반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권리 없이 지하수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자, 밑에 보시면 규정에 위배되었다 손치더라도, 부적합하더라도 자, 쭉 다시 올라가세요. 평온공연하게 그 업무 처리를 해왔다면 그 자체가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깽판 부리면 업무방해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밑에 8번 보시면, 자, 개혁법상 무효를 할지라도 그걸 깽판 부리면 죄가 되는 거죠. 밑에 선임의 무효 사유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격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어떻게? 평온공연하게. 그러면 이것도 형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깽판 부리면 죄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도 나와 있죠. 평온공연하게 음식 영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걸 깽판 부리면 업무방해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 수면 점용 허가 없이 폐속 운반하는 일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보호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형법적으로. 그걸 방해하면 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정당한 권한 없이 지하수를 사용해왔다 하더라도 그쵸?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하수 공급을 중단해버리면 당연히 뭐가 된다? 업무방해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규정 위반하여 회의를 개최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회의를 열었습니다. 열었고 결국 밑에 위에 올라가 보시면 유림총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마이크 뺏으면서 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렇죠? 들어가려고 하는 대의원들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방해죄가 된다 이 뜻이죠. 이 자체도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밑에 부적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치더라도 그 성능시험 업무 그렇죠? 이것도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이걸 깽판 부리면 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영업을 방해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올라가 보시면 원래 소유자로부터 소유자 때 을로부터 병, 정, 무에게 순차로 전세가 이제 세를 났다는 거죠. 세를 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가 운영에 왔는데 이것도 뭐다? 평온공연하게 순차적으로 세를 놓았고 또 세를 놓았고 현재는 무가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 자체도 형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민법상 뭐 하자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깽판 부리면 유죄다 이 뜻입니다. 자 업무가 아닌 걸 볼게요. 자 요 꺽쇠 1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자 대학교 자체는 영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X. 그럼 누가 되냐? 대학교 총장이죠. 그 총장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것이고 자 밑에 보시면 자, 대학 교수 나왔네요. 자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기말고사 시험에서 학생 A가 꽈락으로 평가되었는데 점수와 다르게 기재하였다. 또 임의 작성하였다. 그래서 대학에 제출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업무방해죄 될 것이냐? 업무방해죄 된다면 누구를 상대로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이냐? 이 얘기죠. 그죠? 자, 판례가 뭐라 그래요? 대학교 편입학, 지금 편입학 시험입니다. 편입학 시험의 주체는 대학교가 아닌, 즉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가 아니라 총장이다. 총장. 그쵸? 또 성적평가 업무의 주체는 대학교가 아닌 담당 교수이다. 그래서 이 사립대학교 교수가 이 편입학 시험에서 뒷돈 받았겠죠. 그래서 학부모의 요청으로 뒷돈 인력 받고 이 학생을 이제 성적 조작으로 이렇게 해서 대학교에 제출했던 사건인데 그럼 이 사립대학교 교수는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느냐? 총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담당 교수의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그렇죠? 대학교에 대한 업무 방해죄는 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에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에 대하여? 대학교에 대하여. 대학교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 담당 교수나 총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학교에 대한 대학교 가로 열고 닫고 여기에 대해서 죄가 안 된다는 것이지 총장이나 교수에 대해서는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여기 2, 3번을 묶어보세요. 여기 1회적이죠. 여기 1회적이잖아요. 그쵸? 여기는 공장 이전이죠. 여기 공장 이전이죠. 근데 이것은 소규모 공장입니다. 큰 공장이 아니고. 작은 회사. 소규모 회사다 보니까 하루 잡으면 돼, 하루. 하루 잡으면 이 공장 이전합니다. 하루에 용달차 부르면 용달차 뭐 한두 대 갖고 안 되겠지만 한 서너 차 부르면 돼. 서너 차 부르면 그 하루면 다 옮겨. 근데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몇 달씩 걸려. 몇 달씩. 예를 들면 현대 무슨 공장에 옮긴다. 그쵸? 뭐 울산으로 옮긴다. 뭐 충청도 어디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하루 이틀 갖고 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전자부품 제조 공장이라든지 그쵸? 밑에 비닐 가공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루만 잡아도 이전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일회성에 불과하므로 이걸 깽판 부리면 업무방해죄는 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혹시 용달차를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삿짐 센터를 부르잖아요. 그럼 그 이삿짐 센터 아저씨는 그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삿짐
센터 아저씨한테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여기는 이 공장주에게 악감정이 있기 때문에 공장주의 이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지 그 용달차 킥 이삿짐 센터 아저씨에 대한 공격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음부터 애당초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공장주에 대해서 업무 방해죄 될 것이냐 이거죠. 물론 당연히 전자제품 제조 공장 여기를 방해하거나 여기를 방해하면 당연히 그건 업무 방해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공장 이전할 때 이것이 본래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도 보시면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수업을 듣는 것이라 그랬죠. 학생들이 수업 듣는 것이 업무입니까? 이거 의무 교육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라고 볼 수 없어서 이걸 이 수업을 못 듣게 했다 하더라도 업무 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 뜻입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수업을 못하게 했다면 그 선생님들에 대한 업무 방해죄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쟁점이 아니고 여기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을 듣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학생들에 대한 업무 방해죄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조그만 글씨 있는데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볼까요? 자, 대흥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1학년 2반 교실 안에서 교사에게 욕설을 했다. 학생들에게 욕설을 했다. 수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했을 때 업무 방해죄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쟁점을 잘 읽으시라 그랬어요. 교사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야.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을 못 듣게 했다는 그게 쟁점인 것이지. 당연히 교사에게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그 교사에 대한 업무 방해죄 될 수 있는 건 별 문제입니다. 이 쟁점을 잘 파악하시라고. 됐죠? 조그만 글씨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5번은 최신 판례인데요. 최신 판례 맞지? 2017년도니까 최신 판례 맞잖아요. 자, 단순히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생활, 이것은 업무가 아닙니다.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업무라고 보지를 않아. 자, 이걸 깽판 부렸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 사실관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개인적 업무 나와 있지? 세모 쳐보세요. 이 주부입니다. 이 사람이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터미널, 즉 고속버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용무로 이 개인 차량을 버스 터미널까지 끌고 왔어 이 사람이. 그리고 거기다 주차를 해놨어. 근데 무단 주차란 말이죠. 해놨기 때문에 관리인 아저씨가 와서 무단 주차 차량이라고 여기고 쇠사슬로 묶어놨어. 그렇잖아요. 이게 업무방해죄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개인 차량을 갖고 와서 주차한 것은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이잖아요. 사회 직업이나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주주 얘기 나왔네요. 주주가 업무인가요? 이 업무 아니죠. 여기 주주총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1년에 한 번 열리죠? 더 열리나?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주주총회 1년에 한 번 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이 주주총회 가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갑니다. 자, 거기 가서 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발언권 행사합니다. 행사하는데 이 발언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이 이 업무방해죄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업무입니까? 저도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그럼 저도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이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자체가 업무는 아니잖아요. 주식 한 주 갖고 있는 것도 업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주가 발언권을 행사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업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깽판 부렸다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네. 그냥 그 삼성전자 보유자라는 그 권리 행사한 것에 불과한 것뿐이지 이것이 뭐 어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깽판 부렸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 뜻입니다.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 판례는 뭐냐면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만 객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7번을 보시게 되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데 이것은 의료기관 개설 운영하는 것은 의사잖아. 의료인만 되는 거죠.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 되는 것인데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법인도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당연히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의과대학 나오고 의사자격증 따고 그런 사람들이 의료병원 개설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의료인도 아닌 자가 돈만 많다고 해서 의료기관 개설해서 운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깽판 브랜드 할지라도 그치? 이 병원에다가 뱀을 풀거나 뭐 똥오줌을 갖다 처발한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되지는 않는다. 이 뜻이죠. 8번을 가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이 형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격증 관련해서는. 근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명의를 빌려서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꽤 있죠. 꽤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금지가 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호가치가 없고 이건 법에서 금지합니다. 범죄가 되는 거죠. 자, 됐고. 자, 밑에도 보면, 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 직무집행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집행 행위를 했다면, 그럼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정지가 됐습니다. 정지가 됐으면 직무집행을 못할 텐데, 이 사람이 업무를 계속 행해였다는 거죠. 이것은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9번은요. 반사회성을 띈다 하면 틀립니다. 이거 출제된 적 있습니다. 반사회성을 띠지는 않는다 손치더라도 법적으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는다 하는 것이죠. 요 출제됐습니다. 반사회성을 띈다 그래서 죄가 안 된다가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호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요 9번 판례 잘 봐두셔야 돼요. 마지막 부분. 자, 됐고. 자, 그럼 여기까지 색깔 칠해 볼까요? 안 되는 거니까. 여기 아닌 색깔, 여기 정지 색깔인데 여기 반사회성까지는 아니다. 법적 측면에서 다른 색깔로, 여기 색깔. 됐습니다. 자, 그 다음도 볼게요. 여기. 자, 토지 점유자가 그랬습니다. 자, 관리인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지 아니하였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개시를 해야 되는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개시가 되지 않았다면 보호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건 정당한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깽판 부렸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 뜻이죠. 즉 여기서 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밑에 강제경제가 있다. 강제경제. 이것은 보호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 필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색깔, 여기 X까지 색깔. 자, 다음. 자, 여기 볼게요. 자, 점포를 철거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의 점포를 철거하려고 하므로 이 피고인들은 뭔데? 누가 정당한 권한이 없이 철거할 때 권한이 있이 점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점포 철거하는 사람들이 권한도 없이 철거를 하려 했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법적인 보호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즉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회사 임원 변경 등기를 마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마친 것이 바로 비정상적으로 마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호가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 임원 변경 등기를 마친 것을 깽판 부렸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여기도 점포를 철거하려고 한 것이 정당한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철거하려 한 행위를 못하게 한 것은 업무방해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도 다툼이죠. 일방적으로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역시 보호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위를 깽판 부리면 이 행위를 막아쓰는 것은 업무방해죄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자, 비슷한 판례는 여기 묶어볼게요. 다툼이 생겼을 때는 함부로 일방적으로 못합니다. 양자 간에
이 권한의 존부, 효력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는 어느 일방이 비정상적으로 마친다든지 일방적으로 마친다든지 하는 것은 보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됐고, 자 14번 가볼게요. 14번도 출제가 좀 많이 되었던 판례이기도 한데, 자 역시 똑같이 업무라고 하는 것은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는 형법적으로 보호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깽판부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사례가 밑에 나옵니다. 자, 밑에 꺽쇠 2번. 자,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고속도로에서 과적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그랬습니다. 이 과적 업무 담당자를 이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이 차량 운전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갈 때 보잖아요. 가끔 서 있는 거 못 봤어요? 톨게이트 빠져나갈 때. 이 사람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 뭐라 부르지? 행정법에서 이 사람을 공무수탁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 사인입니다. 공무원 아닙니다. 사인, 일반인. 근데 그 공무를 관리청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야. 수탁, 위임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공무야. 하는 일은 공무인데 공무는 아니야. 그 권한만 위임받은 거지. 그쵸? 계약기간. 뭐 정해놨겠지. 계약기간 1년이면 1년 이렇게 공무수탁 계약을 해서 그 공무를 대신 처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자, 축 조작을 의심받고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빠져나가려고 하자 이 공무수탁 사인이 재측정을 시킬 목적으로 차량에 올라탄 그 피해자, 이 공무수탁 사인입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둔 채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였고 결국 이 사람이 떨어져서 다칩니다. 이것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업무방해죄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앞에서 공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빠진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공무는 빠지니까 업무방해죄 되겠네.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된다 안 된대?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될까요? 왜 안 돼? 여기 나와 있잖아. 정당한 업무 집행이어야 되는데 정당한 업무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이 공무수탁 사인이 이 과적 업무 담당하는 자가 재측정을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이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건 일반 사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쵸? 즉 정당한 업무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 업무방해죄 업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집행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이 공무수탁 사인은 특정을 강제하기 위한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당한 업무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꺽쇠 1번, 꺽쇠 2번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이고요. 자, 그 다음은 말씀드렸지. 경찰청은 공무이기 때문에 빠진다 그랬고 시장 업무 나와 있지. 공무입니다. 밑에 마산시장 기자회견 나와 있죠. 시장 세무 치시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은 공무와 관련된 판례이고 뭐 색깔 칠하면 되죠. 이렇게 색깔. 그쵸? 됐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